안녕하세요. 수의사 아빠입니다. 여러분은 동물병원이나 인터넷에서 아마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사진은 바로 심장 사상충에 감염된 개의 심장을 해부하여 찍은 사진입니다. 여기 보면은 스파게티면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심장 사상충의 사진인데요. 정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아주 끔찍하고 무섭지가 않습니까? 이 심장 사상충은 또 개에게 감염되었을 경우에 또 개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위험한 질병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올바른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또 적절히 검사를 하여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 그 사상충이 감염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뭐 수술을 하거나 또 약물로서 치료를 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심장 사상충에 감염되지 않은 개에게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불리는데요.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방약이 아니라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. 그 벌레를 죽인다는 것은 그 약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럼 그 심장사상충에 독성이 있다면은 개의 몸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?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. 모든 약은 사실 독이고 부작용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 동물병원에서 심장 사상충 약을 먹도록 권고하는 이유는요, 그 약으로부터 오는 부작용보다 또 심장 사상충에 걸렸을 때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심장 사상충을 예방하는 방법이 꼭 이 약을 먹는 것 밖에는 없을까요?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저는 이 질문으로부터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 코로나는 또 우리의 삶을 또 위협하는 그런 질병임에 또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바대로 코로나가 정말 그토록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정부의 그런 대응 방식은 너무 이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며 또 몇 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살아온 존재입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지금도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몸속에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심장 사상충이 무엇이며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 사상충은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요? 먼저 이 심장 사상충은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데요.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. 먼저 사상충에
감염된 개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기가 그 감염된 개의 피를 빨아먹었을 때 그 피를 통하여 심장사상충의 새끼인 마이크로필라리아가 모기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유충으로 발전하게 되고, 그 모기가 다른 개를 물게 되었을 때 또 혈액을 통하여 그 유충을 개에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모기를 통하여 옮긴 유충이 개의 몸속에서 조직 안에 자라게 되고, 이것이 약 한 2개월 가까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약 성충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. 이 단계가 약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까지 걸립니다. 그리고 이 성충으로 성장하게 되면요, 이 벌레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심장에 있는 폐동맥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폐동맥에 이제 기생을 하여서 또 자라게 되면은 이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심장사상충이 개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일단은 먼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감염된 모기가 물 때만이 유충을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실내에 있는 개들보다는 실외에 있는 개들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이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 인터넷에는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 중에 집모기, 집에서 사는 모기는 심장사상충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. 이 집모기는 심장사상충을 옮기지 않는다고 사실 우리가 100%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실내 키우는 개에게도 심장사상충 감염이 한 번씩 발견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그 개가 집에 있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 아니면 밖에 산책을 하다가 감염되었는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집에 사는 모기보다는 야생에 사는 모기, 특별히 어떤 순모기, 어떤 말라리아 모기, 이런 야생에 사는 모기로부터 심장사상충이 훨씬 더 잘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이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약 7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집모기는 야생모기에 비해 심장사상충을 옮길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맞으나 100% 걸리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심장사상충에 관한 또 질문 중에 하나는 고양이도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. 심장사상충 고양이에게도 감염이 될까요?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개에 비해서 훨씬 더 감염될 확률이 낮습니다. 그리고 또 성충으로 자라기가 또 어렵고 또 많은 마리수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심장사상충이 고양이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. 고양이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고양이도 심장사상충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.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장사상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. 다음 시간에는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아닌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심장사상충 약의 또
또 문제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,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